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 네, 오늘 숫자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현황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지금 확진자가 594명이 일단 증가가 됐어요. 전체로 보면 2,931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2,9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곧 아마 3,000명이 넘어설 것 같은데요. 일단 사망자만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사망자가 한 명 더 추가돼서 17명이 이제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과 어제 네 분이 추가로 네. 숨지셨는데, 다 대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가 특히 어제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가격리를 하다가 어떤 치료를 못 받아서 병원에 가자마자 사망한 분이 있다든지 또 자가격리,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오늘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43세 남자분인데요. 지난 23일부터 확진을 받고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망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구 지역에서 지금 대기 환자만 1,300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을 받고도 실제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분들이 이만큼 된다는 거고요. 그 자가격리되고 그렇죠. 있는 분만 그렇다는 거죠.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지금 2, 3일이 지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전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대구 지역에서 지금 병상을 뭐 한 400병상 정도를 더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료진이라든지 지금 어떤 이것 때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지금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일 지금 확진자 수만 보면 500명가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병상 수는 뭐 400 몇 병상이면 이건 매일매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렇죠. 수치인 거네요. 이게 지금 뭐 뒤따라 못 가는 그런 사정이고요. 문제는 지금 오늘 당부도 밝혔듯이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쭉 이제 검체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 곳을 보면 주로 치과라든지 노인보호센터, 또 요양병원,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이 실제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일반인들과 접촉이 많은 공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번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검진을 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검진을 해보니까 결국은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유증상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앞으로도 단 며칠간은 이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재확진 사례도 나왔거든요. 이 교수님, 이 시흥시의 첫 확진자였던 25번째 환자였죠? 이번에 굉장히 조금 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될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25번 환자로 알고 있었던 시흥의 첫 확진자였던 73세 여성이 국내의 첫 재확진자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원래 처음에 2월 9일 날 첫 번째 확정을 받았고 이때 확정을 받을 때 그 아들과 며느리가 중국에 다녀오고 그 뒤에 접촉이 있은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2일 날 두 번에 걸친 음성 확정 판진을 받은 다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7일 날 약간 뭔가 경미한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다시 전화 연락을 하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결국 또 한 번 확진이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실제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는 재확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고 예. 중국에서만 보고가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걸렸다 나았다고 완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같이 입원했었던 그 아들과 며느리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입원 중인 걸로 알려 있는데요. 이 재확진에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좀 규명이 되어야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또 마음의 안정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상갑 위원장님. 아직은 뭐 이게 완치 후에 이제 퇴원을 하고 자가에 계시다가 재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충격적인 게 이 바이러스에 정말 다시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완치라는 표현이나 완쾌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저는 좀 헷갈리네요.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이제 다 회복하게 되면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하게 되면 몸 안에 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과거 사스 같은 경우도 그 항체가 생기면 한 6개월 이상은 방어력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지금 아직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보통 저희가 임상에서 이런 상황을 만난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검사 오류가 제일 많습니다. 검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기 전에 했던 검사가 뭐 양성일 수도 있었는데 음성으로 돼서 이제 퇴원하셨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검사 오류가 제일 많고요. 그 외의 가능성들은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재감염이 되려 그러면 그 본인한테 만들어졌던 항체가 방어력이 없다라는 그런 네.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통의 바이러스에서는 잘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고요. 좀 드물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거의 사라져서 완쾌된 것처럼 보였는데 일부 바이러스가 뒤늦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재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 위원장께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게 검사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보통 저희가 임상에서 만나는 상황은 검사 오류가 검체가 잘못 채취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양성이었던 게 음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재감염이나 아니면 재활성화는 워낙에 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검사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중국 광둥성에서도 완치 후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한 14% 정도 된다 이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신종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랑 유전자가 거의 80%가 일치하고 박쥐 거랑 거의 90% 이상이 일치하거든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사스와 비슷한 전파 양상이나 임상 양상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감염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증상자들도 감염력이 있고 전파력이 굉장히 셉니다. 유전자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나은 것처럼 보여도 낫지 않고 바이러스가 남아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 병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방역 체계 그러니까 퇴원을 두 차례 이제 그 퇴원 전에 받잖아요. 모두 24시간에 걸쳐 가지고 두 번의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닌지 또 방역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있을 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증상이 다 호전되고 48시간이 지나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 아니라 이제 격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격리 해제와 퇴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바이러스를 내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이 돼야지 이제 격리 해제를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전례가 보통은 퇴원 이후에 뭐 다시 그 자가격리를 오래 뭐 유지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병의 특징이 좀 밝혀지고 혹시라도 퇴원 이후에도 위험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라 그러면 그럼 보건당국에서 보다 좀 그 자가격리나 이런 형식으로 좀 방역을 강화해야 될 수도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네. 국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오늘로 꼭 40일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이 보실 때 이 국내 코로나19의 이 전환점이 언제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는 뭐 1번 환자, 2번 환자 이렇게 천천히 나왔는데 29번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사회적 감염인가 지역 감염인가 의심할 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명륜교 나중에는 이게 밝혀졌지만 명륜교회에서부터 이제 그게 비롯돼서 그게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전염이 됐던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 갔다 왔다든지 우한 지역에 있었다든지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게 조금 상당히 이제 명확했거든요. 근데 각 조사 결과. 근데 지금 29번부터는 조금 그런 게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지난 31번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신천지 교회, 대구에 신천지 교회
조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네, 이틀 만에 뭐 1,000명에서 2,000명이 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부터 비롯돼서 이제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부터 이제 어디서 뭐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장례식을 치른 그런 면에서부터 이게 이제 지역 사회로 완전히 퍼지면서 특히 신천지 교회의 어떤 전교의 특성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에 이게 좀 딴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본다든지 이 교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교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보는 방식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조미조밀하게 본다든지 네. 이런 어떤 좁은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뭐 바이러스를 많이 키우고 전파력을 확실히 키웠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대구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좀 경각심을 확실하고 심각 단계를 올렸어야 돼 불구하고 이게 사실 좀 늦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한 지역에 처음에 우한 지역을 봉쇄할 때부터 그 봉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2일 뒤에 우한 지역에 대한 이제 입국을 차단을 조치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늦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사실상 이 확진자들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 40일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이 2월 15일이었거든요. 이때 1차로 이제 1차 전사기로 중국 이 우한에서 교민들이 들어오셨다가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끝나고 퇴소를 한 날이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런 교민들까지 다 품에 안고 다 걱정 없이 이렇게 무사히 거주지로 돌려보내고 있구나. 그런데 이틀 뒤 17일 날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많은 일상들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효성 교수님, 네네. 지난 40일 이 교수께서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은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단 아마 저랑 거의 일상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먼저 눈 뜨면 뉴스부터 보고요. 몇 명이 증가했는지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지역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인들에게 전에 없이 더 많이 밤새 안녕하신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게 두 번째 일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나가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 필착.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세월 중에 40일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본 시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과거 우리가 전에부터 조금 강조는 했지만 그 전에 잘 하지 않았던 뭐 소매로 기침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씻을 때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씻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 준칙들을 전에 없이 이제 잘 지키고 있는 게 지금 뭐 대구 경북 쪽에서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오는데 보니까 전철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은 또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 뭐 감염병, 이 바이러스 지난 40일 이 보면서 가장 뭐 방역적인 부분 아니면 바이러스 이 확산 시기로 봤을 때 가장 좀 전환기는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결국 이제 31번 환자분이 확진이 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그와 연관된 유행들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지역사회 특히 대구 지역의 방역 시스템이 이제 굉장한 무리가 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자 극복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지난 20일에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17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특히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확진 후에도 입원을 못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더 앞으로도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제 경계 단계는 지역사회 제한적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진자의 동선도 살피고 경로를 살펴갖고 지역사회 유행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목표라 그러면 네. 심각 단계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그 중증 환자와 사망 환자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피해 최소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이 심각 단계에서는 유행을 완전 막지는 못하지만 속도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능력이 100명 정도밖에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500명이 3일, 4일 만에 생긴다 그러면 중환자가 예. 결국 400명의 중환자는 예. 바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시스템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유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지금 빠른 조기 진단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우한 지역에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우한 지역에서 그 이동식 병상 그 병원을 하나 새로 예, 만들었잖아요. 예. 뚝딱해서 뭐 네. 일주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요. 선병상을 만들었는데 예. 저는 그때 그것만 봐도 저렇게가 잘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구 상황을 보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병상 이 규모가 자체가 이 폭증하는 환자를 도저히 지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확진을 받고도 다들 집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을 다른 지역 옮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전파 가능성도 있죠. 지금 다른 지역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동 거리도 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환자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도 가야 되죠. 그게 또 가는 이동 중에 또 전염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구 시내에 보면 대규모 전시장들이 있어요. 엑스포가 엑스포나 있죠. 이런 게 예. 있어요. 활용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우리가 늦지 않았다.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병상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기존 병상을 이용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이 인력도 지금 군의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빨리 투자를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병상을 빨리 늘려서 대구 지역 안에서 뭔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